68세 김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철수를 위해 아침을 준비한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일상은 시계처럼 정확하다. 철수는 은퇴 후에도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생활비를 보탠다. 여보, 오늘도 몸 조심해요. 순자가 도시락을 건네며 말한다. 알았어, 저녁에 봐. 철수는 언제나처럼 간단한 대답을 남기고 집을 나선다. 말수는 적지만 성실하고 묵묵한 남편이다. 순자는 철수가 나간 후 집안일을 시작한다.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루틴이다.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한다. 큰 욕심 없이 검소하게 살아온 평범한 부부다. 우리 남편은 돈도 권력도 없지만 한 번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순자가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정말 그랬다. 철수는 과묵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남자였다. 저녁이면 철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온다.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한 탓에 늘 지쳐 보인다. 순자는 그런 남편이 고맙고 미안하다. 나이가 들어서도 가족을 위해 일하는 철수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럽다. 고생했어요. 얼른 씻고 밥 먹어요. 순자가 수건을 건네며 말한다. 철수는 고개만 끄덕이고 화장실로 향한다. 대화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부부간의 정은 깊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다. 오늘 일은 어땠어요? 순자가 묻는다. 그저 그래,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철수가 한숨을 쉰다. 68세의 나이에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얼마나 더 하실 건가요? 몸이 걱정돼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조금만 더 생활비라도 보태야지. 철수는 항상 같은 대답이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여전히 무겁다. 밤이 되면 철수는 일찍 잠자리에 든다. 새벽부터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순자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고마움을 느낀다. 평생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남편이다. 여보, 건강이 최고예요. 돈보다 건강이 중요해요. 순자가 이불을 덮어주며 말한다. 알아, 조심할게. 철수가 눈을 감으며 대답한다. 그들의 집은 작고 낡았지만 따뜻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서로를 아끼며 사는 평범한 노부부였다.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멀리 살고 있고 부부만의 시간이 많아졌다. 주말이면 가끔 동네를 산책한다. 젊었을 때 더 많이 놀아드리지 못해서 미안해. 철수가 가끔 하는 말이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순자는 늘 남편을 위로한다. 철수는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편이다. 몸이 건강해야 더 오래 일할 수 있어. 철수의 철학이다. 순자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럽다. 동네 사람들도 철수 부부를 좋게 본다. 저 집 남편은 정말 성실해. 평생을 한결같이 살았지. 이웃들의 평가다. 순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하다. 우리는 큰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지만 행복해요. 순자가 가끔 혼잣말로 하는 말이다. 정말 평범하지만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부부였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철수는 새벽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고 순자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하네. 늦어도 6시에는 들어오는데. 순자가 시계를 보며 걱정한다. 7시, 8시가 되어도 철수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순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혹시 어디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철수는 연락도 없이 늦는 사람이 아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밤 9시쯤 전화벨이 울린다. 순자는 철수인 줄 알고 반가운 마음으로 받는다. 하지만 목소리는 낯선 남자의 것이었다. 혹시 김철수 씨 가족분이신가요? 네, 저는 아내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병원입니다. 환자분이 오늘 오후에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순자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다. 지금 어디 계세요? 빨리 오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급하다. 순자는 손이 떨려 전화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다. 남편이 어떻게 됐나요? 자세한 건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는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한다. 택시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순자가 기도하듯 중얼거린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을 수는 없다. 병원에 도착한 순자는 응급실로 뛰어간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온다. 가족분이신가요? 네, 아내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됐나요? 순자가 다급하게 묻는다. 환자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자는 주저앉는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침에 멀쩡했는데.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고통은 없으셨을 겁니다. 의사의 위로도 순자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눈앞이 캄캄하다. 40년을 함께 산 반쪽이 사라진 것이다. 철수는 시장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한다. 주변 상인들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다. 평소 건강해 보였던 철수가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순자는 철수의 시신 앞에서 울음을 터뜨린다. 여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40년간 쌓인 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 장례 준비는 자식들이 와서 도왔다. 순자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예요. 자식들이 위로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비어 있다. 장례식장은 단출했다. 철수는 조용히 살았던 만큼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동네 이웃들과 가족들, 그리고 시장 상인 몇 명이 전부였다. 순자는 그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성실하게 사셨죠. 이웃들이 순자를 위로한다. 네, 평생을 한결같이 사셨어요. 순자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한다. 철수에 대한 모든 기억이 소중하다. 첫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다. 순자는 철수 곁에서 밤을 새웠다. 여보, 정말 떠나는 거예요? 꿈이라고 말해줘요. 순자의 독백이 빈영한 실에 메아리친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튿날 아침, 순자는 철수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눈물을 흘린다. 평범했지만 행복했던 40년의 세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장례식 둘째 날 오후, 순자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대부분 아는 얼굴들이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낯선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들어온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였다. 순자는 처음 보는 얼굴에 의아해한다. 혹시 철수의 직장 동료들인가? 아니면 시장에서 알게 된 사람들일까?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일반적인 조문객과는 달랐다. 여자가 철수의 영정 앞에 서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 아버지,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그 말에 순자는 순간 귀를 의심한다. 아버지라고? 저 사람이 누구인데? 젊은 남자도 여자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둘 다 진짜 가족인 것처럼 슬퍼하고 있다. 순자는 혼란스럽다. 철수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던 건가? 그럴 리가 없다. 순자가 다가가서 말을 건다. 실례지만 고인과 어떤 사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한다.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순자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다. 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고인의 아내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딸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군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여자도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아내라고요? 어머니가 따로 계시는데. 그 순간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주변 조문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젊은 남자가 입을 연다. 아저씨는 20년 넘게 저희와 함께 사셨는데요. 저희 어머니와.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철수가 다른 여자와 20년을? 순자의 자식들이 급히 달려온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한쪽에서는 순자 가족이, 다른 쪽에서는 낯선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모두가 철수를 가족이라고 주장한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가 두 가정을 꾸리셨다는 건가요? 순자의 아들이 화를 낸다.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한다. 저희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순자는 온몸이 떨린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말인가?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믿었던 철수가 이중 생활을 했다는 건가? 믿을 수 없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해주세요. 순자의 딸이 요구한다. 여자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낸다. 철수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다. 사진 속 철수는 분명히 그 가족과 함께 웃고 있다. 생일 파티, 여행, 일상의 모습들. 순자는 사진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아버지가 저희와 함께 산 지 20년이 넘었어요. 매일 집에 들어오셨고,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여자의 말에 순자는 무너져 내린다. 20년 동안? 매일? 순자는 철수의 일정을 떠올린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남편. 그 시간 동안 다른 가족과 있었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럼 저희 어머니는 뭐가 되는 건가요? 40년을 속고 살았다는 건가요? 순자의 아들이 절규한다. 장례식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진다. 조문객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순자는 철수의 영정을 바라본다. 여보, 이게 뭐예요? 나한테 설명해줘요. 하지만 철수는 이미 대답할 수 없다. 모든 진실은 그와 함께 묻혀버렸다.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간 순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철수의 배신감과 충격으로 먹지도 못하고 잠들지도 못했다. 자식들이 교대로 돌봐주지만 순자의 마음은 회복되지 않는다. 어머니,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딸이 걱정하며 말한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젓는다. 몸이 아픈 게 아니야. 마음이 아픈 거야. 그 낯선 가족은 장례식 이후 연락이 없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충격은 여전히 순자를 괴롭힌다. 4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도대체 철수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순자를 찾아온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명함을 내민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고 김철수 씨 관련해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변호사요? 우리 남편이 무슨 법적 문제라도. 순자가 불안해한다. 그동안 충분히 충격을 받았는데 또 다른 나쁜 소식은 아닐까? 그런 건 아니고요. 유언장을 남기셨더라고요.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낸다. 유언장이요? 우리 남편이 언제 그런 걸? 순자는 더욱 혼란스럽다. 철수는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호사가 봉투를 열며 말한다. 작년에 작성하셨습니다. 본인이 죽으면 아내에게 전해달라고 맡기셨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는다. 철수의 친필이 분명하다. 혼자 읽어보시고 싶으시겠지만 법적 효력을 위해 제가 읽어드려야 합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친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철수가 남긴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 변호사가 읽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아내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먼저 40년간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역시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 그럼 다른 가족 이야기도 사실인 건가?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다. 내가 그토록 숨겨온 건 사실 빚 때문이었다. 30년 전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졌고 당신과 아이들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다른 이름으로 살며 갚아왔다. 순자는 숨을 멈춘다. 빚? 다른 이름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변호사가 계속 읽는다. 다른 가정처럼 보였던 사람들은 사실 나를 도와준 지인의 가족이다. 김영희는 내 친딸이 아니다. 내가 빚을 갚기 위해 일할 때 도와준 분의 딸이다. 그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온 것이다. 박민수는 그 집 아들이고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본다. 그럼 다른 가족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두 가지 일을 했다. 오전에는 시장에서 품을 팔고 오후에는 다른 지역에서 청소 일을 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빚을 갚고 영희와 민수의 생활비도 도왔다.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그럼 철수는 바람을 핀 게 아니라 남을 도운 건가? 왜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나한테 털어놓으셨으면. 순자가 중얼거린다. 변호사가 마지막 부분을 읽는다. 당신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내 잘못으로 생긴 빚을 혼자 해결하고 싶었다. 영희와 민수에게 아버지라고 불린 건 그들이 외로워서였다. 나의 가족은 당신과의 자식뿐이다. 순자는 무릎에 힘이 풀린다. 다행히 빚은 작년에 모두 갚았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다. 40년간 속여서 미안하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한 마음만은 진실이었다. 영원히 사랑한다. 철수. 변호사가 유언장을 접으며 말한다. 이것과 함께 통장도 맡기셨어요. 빚을 다 갚고 남은 돈입니다. 순자는 통장을 보고 놀란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적혀 있다. 그럼 우리 남편은 40년 동안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건가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철수를 원망했던 마음이 미안함으로 바뀐다. 유언장을 들은 후 순자는 며칠 동안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다. 철수를 원망했던 마음, 배신감, 그리고 이제는 미안함까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남편의 진짜 모습을 몰랐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어머니,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아들이 위로한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딸도 눈물을 흘린다. 가족들 모두 철수에 대한 미안함을 느낀다. 순자는 영희와 민수를 만나보고 싶어진다. 그들도 철수를 아버지처럼 따랐다니 어떤 사람들일까? 철수가 돌봐준 사람들을 만나면 남편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다. 며칠 후 순자는 영희에게 연락한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유언장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영희도 놀라며 만나자고 한다. 서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커피숍에서 만난 영희는 순자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김철수 아저씨께서 다른 가족이 계신다는 걸 저희도 몰랐어요. 순자는 영희의 진심을 느낀다. 아저씨는 저희에게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어머니와 동생을 키우던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처음에는 그냥 일자리를 소개해 주신 분이었는데 점점 저희 가족을 챙겨주시더라고요. 제가 대학 진학할 때도 동생이 취업할 때도 늘 도와주셨어요. 순자는 영희의 말을 들으며 철수의 마음을 헤아린다. 혼자 된 가족을 보며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그것이 철수의 성격이었다. 어려운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아저씨는 저희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오시고, 아플 때면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영희의 말에 순자의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런데 왜 아저씨가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순자가 묻는다. 아마 저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러셨을 거예요. 아저씨는 항상 남 생각을 먼저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민수도 함께 온다. 그는 영희보다 더 말이 없는 편이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한 분이세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다. 우리 남편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었는지 더 알고 싶어요. 순자가 말한다. 영희가 가방에서 사진 앨범을 꺼낸다. 아저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사진 속 철수는 순자가 아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영희와 민수와 함께 웃고 있는 밝은 표정. 집에서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여기서는 행복해 보인다. 아저씨는 저희와 있을 때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특히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저씨가 저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영희의 말에 순자는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혹시 아저씨가 집에서는 힘들어 하셨나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니에요. 그냥 늘 피곤해 보이셨어요. 이제 생각해보니 두 가족을 돌보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순자는 철수의 마지막 20년을 다시 생각해본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남편.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았을까? 두 가족, 그리고 빚까지 혼자 감당하며. 아저씨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가 입을 연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제 다 컸으니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이제 진짜 가족한테 좀 더 신경 써야겠다고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철수는 마지막까지 자신과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럼 우리 남편은 여러분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정말 마지막까지 책임감이 강한 분이셨어요. 순자는 철수에 대한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다. 대신 고마움과 미안함이 마음을 채운다. 평생 자신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본 사람이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희가 묻는다. 아저씨가 안 계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 제가 여러분을 돌봐드릴게요. 순자의 말에 영희와 민수가 놀란다.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충분히 클 수 있어요. 어머니께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젓는다. 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커피숍을 나서며 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낀다. 철수에 대한 진실을 알았고 그가 돌본 사람들도 만났다. 이제 철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철수의 영정 앞에 선다. 여보, 이제야 당신을 제대로 알겠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나한테 털어놓지 왜 혼자 끙끙 앓았어요. 하지만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더 넓은 가족을 얻었어요. 영희와 민수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당신이 사랑으로 돌본 사람들을 제가 계속 돌볼게요. 순자는 철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나보다 훨씬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제야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 부끄럽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진다. 순자는 철수와 함께했던 40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생각한다. 외롭지 않을 것 같다. 철수가 남긴 사랑의 유산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때로는 그들이 숨기는 것이 거짓이 아닌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